2024 3월 고2 모의고사.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행하는 일반적 의사표시로서 개인의 권리나 의무를 변동시키는 효력을 갖는다. 밑줄 행정행위란 말이 나왔고요. 여기서 일방적 의사표시란 말이 나왔어요. 이 법지문이 왜 어려우냐면 그냥 일방적 의사표시라는 게 일반적으로 쓰는 말 같지만 법에서는 쌍방적 의사표시가 있고 일방적 의사표시가 있다고. 쌍방적 의사표시의 대표적인 게 계약이에요.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진다고. 근데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서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청약과 승낙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건축법상 요건을 충족하여 개인이 건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 행정청이 건축 허가라는 행정행위를 하면 개인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신청은 청약하고는 달라요. 건축법상 요건을 충족해서 신청한 경우 건축 허가라는 행정행위, 여기 행정행위죠. 이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하면 개인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이게 되게 수학적이에요. 뭐 하나도 여기서 넘어가거나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행정청은 행정행위를 하면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행위에 부수적인 사항을 붙일 수 있다. 부수적인 사항, 이게 이 글의 핵심이죠. 이렇게 행정행위에 붙은 종속적 규율을 부관이라고 한다. 자, 부관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요거를 설명해야죠. 가령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요건인 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 없이 개인이 건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 행정청은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건축 허가를 거부하는 대신 주차장 설치를 전제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즉, 행정청이 주된 행정행위인 건축 허가에 주차장 설치에 관한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것이다. 자, 여기서 요거를 동그라미 칠 수 있어야 돼요. 주된 행정행위는 뭐죠? 건축 허가고 주차장 설치는 뭐죠? 부관이죠. 그러니까 내가 건물을 짓고 싶소. 그런데 거기다가 주차장을 져야지 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건축허가 플러스 주차장을 짓는 거는 이제 부관이 되는 거예요. 부관에는 조건, 기한, 부담 등이 있다. 자, 조건, 기한, 부담. 이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네요. 조건은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따라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및 소멸이 결정되도록 하는 부관으로. 자, 보자요. 여기서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 이제 이게 핵심일 거고. 그러면 뭔가 다른 거는 발생 여부가 확실한 것도 있겠다는 거를 바로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기한이 발생 여부가 확실한 거예요. 효력이 발생하기도 하고 효력이 소멸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한다. 발생은 뭐고 소멸은 뭘까? 이때 조건을 구성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조건 성취라고 한다. 조건 성취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글이 어려운 이유는 새로운 개념이 한 줄 설명하고 하나 나오고 한 줄 설명하고 하나 나오고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개념들이 한 줄 설명하고 하나씩 나오다 보니까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될 리가 없는 거죠. 법지문이 어려운 이유는 법에 대한 글을 많이 읽으면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미리 머릿속에 들어있고 나머지 절반만 새로 나온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법적인 글이 익숙하지 않으면 한 90%의 글이 완전 새로 나온 개념에 나열이 돼 있는데 그게 제한된 시간 내에 해석이 쉽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조건은 조건 성취에 따라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 조건과 그러니까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 이 두 가지만 갖고도 대학교 중간고사 문제가 나오거든요.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에 대해 설명하죠. 근데 이 글에는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을 거의 안다는 전제로 했는데 여기서는 한 줄로 설명했죠. 조건 성취에 따라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게 뭐야?
정지 조건. 효력이 소멸하는 건 뭐야? 해제 조건. 자, 여기서 이렇게 떠올리면 돼요. 너 중간고사 때 100점 맞으면 내가 만 원 줄게. 무슨 조건? 정지 조건이에요. 너 자꾸 졸면 너 앞으로 이거 안 해준다. 뭐야? 해제 조건이죠. 그러니까 주었던 권리를 뺏는 거는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이제부터 주는 건 뭐야? 정지 조건. 이해됐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주차장을 설치하면 건축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부가는 정지 조건에 해당한다. 자, 볼게요. 네가 이제 건물을 졌는데 주차장이 없어. 주차장을 짓고 나면 허가해줄게. 무슨 조건? 정지 조건. 이왕에 주차장이 없어. 근데 주차장을 짓지 않으면 너 건축 허가 취소할 거야. 뭐야? 해제 조건.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 그래서 반면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이미 발생한 건축 허가의 효력을 소멸하게 하는 부가는 해제 조건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준 거를 뺏는 건 무슨 조건? 없던 걸 주는 건 무슨 조건? 그렇게 하면 이거 쉬울 거예요. 준 거를 뺏으면 무슨 조건? 해제. 없던 걸 주면 뭐야? 정지. 기한은 조건과 달리 발생 여부가 확실한 사실에 따라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및 소멸이 결정되도록 하는 부관으로 땡월 땡일과 같은 날짜가 그 예이다. 기한은 그 조건 발생이 확실하죠. 내년 3월 1일부터 허가한다. 3월 1일은 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100% 오죠. 7월 말일부터 너의 권리는 소멸한다. 그죠? 그러면 3월 1일부터 너의 권리가 생긴다. 무슨 조건? 정지 조건. 7월 말부터 너의 권리가 없어진다. 무슨 조건? 해제 조건. 그런데 주차장을 만들거나 없어지는 거는 얘가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죠. 3월 1일은 반드시 와요, 안 와요? 7월 30일은 반드시 와요, 안 와요? 반드시 오는 거를, 그죠? 기한이라고 그래, 기한. 기한은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시기와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이때부터 시기. 소멸하게 하는 건 뭐죠? 종기. 사실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시기가 따지고 보면 정지 조건인 거고, 종기가 해제 조건인 건데, 조건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지만, 그래서 기한에는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이란 말 안 쓰고, 시기와 종기란 말을 쓴다는 거죠. 항상 생기니까. 그래서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과 더불어 개인에게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으로 조건이나 기한과 달리 그 자체로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는다. 자, 부담은 별도의 의무, 행정행위 플러스 별도 의무를 하나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나 기한과 달리 그 자체로 행정행위, 이것도 행정행위. 가령 행정청이 건축을 허가하면서 공원을 조성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이다. 그러니까 네 건물에 주차장을 지르는 게 아니고 너 여기다가 건물 지려면 저기다가 공원 하나 만들어줘. 만들어주면 내가 건축 허가 내줄게. 부담을 하나 주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죠. 조건, 기한, 부담. 차이 알겠어요? 그래서 부담은 조건이나 기한과 마찬가지로 부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존속 여부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에 종속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행정행위와 다르다. 존속 여부, 이 부관의 존속 여부, 부담도 이게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에 종속된다. 이것만 따로는 아니다. 괜히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저기다 공원 줘, 이건 아니라는 거죠. 공원을 져주면 내가 건축허가를 내줄게, 이거죠. 그런데 부담은 법령에서 조건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건과의 구별이 쉽지 않다. 사실 조건하고 부담이 느낌차로 주차장을 만들면 건축허가 내줄게 하고 저기다가 공원을 만들면 건축허가 내줄게 하고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구별이 쉽지 않다. 다만 부담인지 조건인지를 구별해야 하는 경우 부담으로 보는 것이 개인에게 유리하다. 헷갈리면 뭐로 봐라? 부담으로 봐라. 조건은 성취 여부에 따라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소멸하지만
부담은 이행되지 않아도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존속하기 때문이다. 자, 조건은 성취 여부에 따라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소멸하지만 부담은 이행되지 않아도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은 존속한다. 이거를 지으고 나서 저기다 뭐 해라. 근데 행정 허가는 내줬단 말이야. 근데 부담을 안 짓고 있으면 부담에 대해서만 뭐 정부가 손해배상 책임을 하거나 이행 청구를 하면 되는 건데 조건은 그게 성취되지 않으면 본 행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차이죠. 한편 부관이 위법한 경우 법원이 주된 행정행위는 존속시킨 채 부관만 따로 취소할 수 있는지 견해의 대립이 있다. 행정행위가 있고 부관이 있는데 요것만 위법한 거야. 그런 경우에 이 행정행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의 문제죠. 첫 번째 견해는 기속행위와 달리 재량행위에 붙은 부관은 취소할 수 없다고 본다. 자, 기속행위란 말이 나오고 재량행위란 말이 나왔어요. 이게 또 새로 되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것만 해도 5페이지짜리 중간고사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중간고사 문제 한 10개 정도가 한꺼번에 다 나온 거야. 대학교 중간고사 문제 10개 정도가 이 지문에 다 나와버렸다고. 그것도 처음 보는 애들한테. 기속행위는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법령상 규정된 내용대로 하여야 하는 행정행위이며 자, 기속은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법령상 규정된 내용대로 하여야 하는 행정행위. 요건이 충족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조건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학원 설립 허가를 신청한단 말이에요. 면적은 얼마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지하실이 아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조건이 있다고. 그 신청하면 검토를 했을 때 요건이 충족돼요. 그러면 그냥 해줘야 돼요, 이거를. 얘네가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행정청에서 해줄까 말까라는 생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하고 그냥 해줘야 돼. 재량행위는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그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행정행위이다. 자, 재량행위는 일단 요건은 충족돼야 돼요. 그런데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재량이 있다는 거죠, 행정청한테. 이 견해는 법원이 재량행위에 붙은 부관만 취소하면 행정청의 재량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자, 행정행위는 기속행위가 있고 재량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재량행위는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주된 행정행위가 있고 부관이 있어요. 주된 행정행위는 yes, 부관은 안 돼. 재량행위는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 있는데 부관이 달성이 안 되면 재량이니까 안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관이 잘못된 것 때도 행정행위를 해줘라 그러면 이 재량행위 자체를 무시하는 꼴이 된다는 거죠. 법원이. 그게 그 얘기예요.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어 행정청이 그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행정행위인데 내용을 선택할 수 있어. 법원이 재량행위에 붙은 부관만 취소하면 얘는 이거를 다 yes에서 다 포함해서 처리하려고 그랬는데 이 부관만 취소를 해버리면 부관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행위잖아요. 재량행위는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난 행정행위를 하려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행정청의 재량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법원이 주된 행정행위를 취소하여 해당 부관의 위법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 여기 말이 어렵네요. 부관만 취소를 따로 할 수는 없고 하려면 주된 행정행위 자체를 취소해서 부관의 위법성을 없애버려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관을 취소한다는 거는 부관이 위법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관만 취소하고 행정행위를 존속시키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취소시켜버려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견해는 두 번째 견해는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가 아닌 경우에는 부관만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자, 두 번째 요소는 주된 행정행위의 본질 요소가 아닌 경우는 본질적 요소인 경우는 A하고 같은 상황이죠. 본질적 요소가 아닌 경우에는 부관만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럼 본 행정행위는 놔둔다. 반면 위법한 부관이 본질적 요소인 행정행위는 그 자체가 위법하므로 주된 행정행위를 취소해야 한다고 본다. 행정청이 부관 없이는 주된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인 경우 부관만 취소하는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를 용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행정행위가 이만큼 있는데 부관이 이게 중요한 거였어. 근데 부관이 위법해. 그러면은 이거 다 취소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행정행위가 이만큼 있는데 부관이 요 정도야. 이 조그만 것 때문에 이걸 다 취소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세 번째 견해는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에 붙은 종속적 규율일 뿐이므로 어느 경우든 부관만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이거는 그 중요한 부관이든 본질적 이거죠. 본질적 요소인 경우든 요소가 아닌 경우든 부관만 취소할 수 있다. 부관만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번 견해는 부관인데 부관 취소 돼요 안 돼요? 부관만 취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2번은 부관만 취소되는데 어떨 때 안 돼? 본질적일 때는 안 되고 본질적이지 않을 때는 되고 3번은 부관이 언제나 취소가 되고 세 가지 다 있는 거죠. 1번, 2번, 3번. 계속 이 견해는 법원이 부관만 취소하더라도 행정청의 재량권이 침해되거나 위법한 행정행위가 용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주된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이거나 위법한 경우에도 행정청은 새로운 부관을 다시 붙이거나 자, 새로운 부관을 다시 붙이거나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을 스스로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다시 말하면 법원이 이거를 소멸시키는 게 아니고 행정청이 스스로 다시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부관은 행정청의 탄력적인 법령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행정청이 부관을 이용하여 법령상 보장된 개인의 권리를 함부로 제한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사법적 통제를 통해 행정의 효율과 개인의 권리 보호 사이에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재량행위에 근데 뭘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행정청이 탄력적으로 법령을 이용하는 효과가 있긴 한데 자꾸 부관을 너무 많이 붙여버리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사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26번 읽어볼게요.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1번 재량행위와 달리 기속행위는 법령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면 그 즉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행정행위를 하면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여기에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가 아니고 요건이 충족되면서 행정행위를 하면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틀렸죠. 2번 부관은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남용될 경우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위험성도 존재한다. 맞고 3번 법원이 부관만 취소하면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은 존속하는 데 반해 부관의 효력은 소멸한다. 취소된 것만 소멸되죠. 4번 부관으로 인해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과 다른 별도의 법적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그렇죠. 공원을 만들어라 이거죠. 행정행위에는
건축물은 이러이러하게 져라. 근데 공원을 만들어라. 5번 이게 행정청은 부담이죠. 5번 행정청은 부관을 통해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시점을 결정할 수 있다. 기한이죠. 27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이 뭐예요? 정지 조건, 정지 조건. 니은 해제 조건, 해제 조건. 디귿 시기, 시기. 리을 종기, 종기. 미음 부담. 부담. 자, 27번. 27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기억이 성취되거나 리을이 도래하면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한다. 종기가 도래하면 소멸 맞고, 기억,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이죠. 그렇죠? 이해됐죠? 2번. 기억과 미음은 모두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종속적 규율이다. 기억과 미음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게 아니죠. 행정행위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 요게 있어줘야 행정행위가 되는 거죠. 제한하는 게 여기 부분이 틀린 거예요. 3번 니은과 달리 디귿은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로 구성된다. 디귿은 확실한이죠. 시기는 확실한. 4번 니은이 성취되거나 미음을 이행하지 않으면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한다. 이거 왜 틀린 거죠?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되는 건 아니죠. 요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은 남아있는 거죠. 5번 디귿과 리을이 모두 붙은 행정행위의 경우 디귿과 리을 사이의 기간에 행정행위의 효력이 존속한다. 자, 시기, 종기, 요 사이에는 맞죠?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 그럼 요 사이에는 뭐죠? 효력이 존속하는 거죠. 시작과 끝이 있으니까. 28번. 가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법원이 재량행위에 붙은 부관만 취소하면 행정청의 재량권이 침해된다. 자, 부관만 취소하면 재량권 침해. 자, 1번. 1번 재량행위에 부관을 붙일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니까 부관만 취소하면 행정청의 재량을 제한하는 게 되겠죠. 2번. 부관의 효력이 소멸되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이 사라진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는 법적으로 원래 있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사라질 이유는 없다. 3번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법원은 재량행위의 효력을 존속시켜야 한다. 자, 재량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게 아니고 재량행위에서 부관이 문제가 되면 법원은 제한을 할 수도 있고 구제할 수도 있다는 거죠. 4번 재량행위의 경우 법령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권은 행정청의 고유 권한이다. 법령상 요건 충족의 여부는요, 그냥 요건이 충족되면 충족된 거지 행정청의 고유 권한이 아니죠. 이거는 뭐 면적이 25면은 그거 25면 된 거지. 그거를 충족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거는 객관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20세가 넘어야 한다라고 했으면 20세가 넘으면 객관적인 거지 20세가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는 행정청이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5번. 기속행위와 달리 재량행위의 경우 법원은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자, 재량행위의 경우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취소할 수도 있는 거예요. A부터 C에 대한 이해로 29번. A부터 C에 대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첫 번째 견해.
B 두 번째 견해, C 세 번째 견해. 그러니까 첫 번째 견해는 뭐였냐면 아까 어디다 적어놨지? 이거죠. 첫 번째 견해, 두 번째 견해. 첫 번째 견해는 부가만은 취소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경우는 본질적인 데는 취소 안 되지만 본질적이지 않은 건 취소된다는 거고, 세 번째 견은 부간이 취소될 수 있다. 본질적이든 아니든. 세 가지 케이스네요. 자, 1번. 재량 행위에 위법한 부관이 붙은 경우 A는 위법한 부관이 붙은 재량 행위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본다. 자, 위법한 부간이 붙어. 그러면 부간만 취소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를 취소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부간만 취소 안 되니까 전체를 취소해야 된다. 맞죠? 2번. 부관만 위법하고 주된 행정행위 자체는 적법한 경우 B는 해당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므로 법원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고 본다. 자, 부간만 위법하고 주된 행정행위 자체는 적법한 경우, B는 해당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므로 법원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고 본다. 이건 뭐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부관만 취소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부관만 취소가 된다. 여기서 뭐가 들어가야 돼, 사실은? 부관만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렇게 놨으면 행정행위 자체를 취소하는 건지 부관만 취소하는 건지 알 수 없어서 이 문제에서는 요게 들어가야 되는 거 맞지, 세훈아? 부관만 취소될 수 있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문제가 좀 애매한 거네요. 3번. 부관이 취소되면 주된 행정행위가 위법해지는 경우라도 C는 법원이 해당 부관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C는 어느 때나 취소할 수 있는 거니까. 부관을, 그러니까 여기서도 부관을 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부관을 이란 말. 여기도 부관이 들어간 것처럼. 4번. 재량 행위에 부관이 붙은 경우 행정청이 부관 없이는 주된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A와 B는 모두 법원이 해당 부관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본다. 재량행위에 부관이 붙은 경우 행정청이 부관 없이는 주된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그러니까 부관 없이는 주된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질적 요소라는 얘기죠. 근데 중요하다는 거죠. A는 무조건 부관만 취소가 안 되는 거니까 전체 취소를 해야 되는 거고, 부관 없이는 주된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본질적인 요소가 되니까 이것도 부관만 취소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도 맞다는 거죠. 5번. 기속행위의 법령상 요건이 아닌 내용이 부관으로 붙은 경우 A와 달리 C는 법원이 해당 부관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자, 기속행위의 법령상 요건이 아닌 내용이 부관으로 붙은 경우, 기속행위의 법령상 요건이 아닌 내용이 기속행위에 붙은 거예요. 기속행위의 법령상 요건이 아닌 내용, 부관으로 붙었어. 그러면 A는 부관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부관만 취소 안 되고, C는 부관만 취소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죠. A는 취소할 수 없어서 전체를 취소해야 되는 거고, C는 부관만 취소가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는 거죠. 맞나? 맞을 것 같은데. A는 기속행위에 대해서 부관이 붙은 경우 부관만 취소할 수 있다. A가 보자. 이건 봐야겠네.
법령상 요건이 아니라는 건 위법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기속행위에 법령상 요건이 아닌 내용이 부관으로 붙은 경우, 기속행위는 이거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부관으로 붙였어. 요건이 아닌 거를. 근데 기속행위는 법령상 요건만 다 붙어 있으면 되는 거니까 재량행위에서 부관을 붙인 경우하고는 다른 거죠. 그죠? 그러면 기속행위에 위법한 부관이 붙은 경우에는 이 부관을 없애서 이거를 존속시켜야 되는 거죠. 그럼 기속행위니까. 예를 들어서 기속행위에 면적은 얼마고 얼마여야 되는데 갑자기 면적을 바꿨어. 기속행위에는 면적이 25면 된다고 그랬는데 면적이 30으로 바꿨어. 이 부관을 취소해야 되는 거지. 이해됐죠? 또한 기속행위는 그 법령상 요건이 만들어지면 법원은 행정청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속행위의 법령상 요건이 아닌 내용이 부관으로 붙어버리면 부관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세가 넘은 성인이어야 한다라고 돼 있어. 그 요건에, 기속행위에. 근데 요건만 25세여야 된다. 부관이 붙인 거죠. 그럼 요 부관이 잘못된 거란 말이야. 그리고 여자여야 한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25세 이상, 20세 이상인 성인에 한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간호사는 여자여야 한다. 여자 간호사를 써야 된다. 이거는 보기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 새로운 걸 만들었기 때문에 위법이 되는 거니까 요 위법된 부관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기속행위와 달리 재량행위에 붙은 거는 취소할 수가 없는 거고 기속행위는 항상 취소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없는 대부분의 경우는 전부는 뭐죠? 요거는 어떤 행위에 관해서? 맞죠? 이렇게 써야죠. 재량행위에 관해서만 요거에 해당되는 거고 재량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다 취소해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법령상 있지 않은 내용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취소해야 된다. 이 글이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글이어서 이게 법과대학 다니는 아이들이 만약에 이 시험 문제를 본다고 해도 외우는데 굉장히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되게 여러 가지가 아주 정밀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용어서부터 시작해서 리갈 마인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었다면 그래도 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상 제약 조건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이번에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국어 커트라인이 되게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1등급 컷이 이것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번. 30번 남았나? 30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에 대해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갑은 행정청에 건축법상 재량행위인 숙박시설 건축 허가를 신청하였다. 행정청은 갑의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하면서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건축물 주변에 담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부관을 붙였다. 자, 이건 뭐죠? 담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부관이 왜? 응? 조건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어요? 부담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갑은 이러한 부관이 위법하다고 생각하여 담장을 설치하지 않았다. 안 했어. 이후 갑은 숙박시설이 완공되어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하였다. 사용 승인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해당 부관의 위법을 이유로 해당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자, 부관만 취소했습니다. 부관만 취소. 1번. 갑의 건축 행위의 위법 여부를 고려하면 보기의 부관을 조건이 아닌 부담으로 보는 것이 갑에게 유리하겠군. 맞아요, 틀려? 헷갈리면 뭐로 보라고 그랬죠? 부담으로 보라고 그랬죠. 건축행위 위법 여부를 고려하라는 말이 왜 있는 거지?
갑의 건축행위의 위법 여부를 고려하면, 즉 다시 말하면 이 부담이든 조건이든 이행을 안 하면 위법이잖아요. 근데 그 부담 같은 경우에는 그 나중에 그것만 하면 되는 거고, 조건 같은 경우는 아예 이거를 허가를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법 여부를 고려한다는 거는 그 어느 거를 더 갑한테 더 유리하게 해주겠느냐 이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담장을 설치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 허가가 소멸되거나 아니면 건축 허가를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축 허가 안 해줬는데 건물을 갖고 있으면 위법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부담을 안 했으면 위법은 아니란 말이에요. 부담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는 위법성인 거고 하나는 위법성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담으로 보는 게 유리하다. 2번. 법원은 갑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기의 부관에 대한 적절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자, 판단했겠군. 갑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 부관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사법적으로 통제한 거죠. 그 다음에 3번. 법원은 보기의 부관의 효력은 소멸되어야 하지만 갑이 건축한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의 효력은 존속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겠군. 그러니까 부담만 잘못됐으니까 건축 허가는 존속되는 거죠. 4번. 보기의 부관이 법원에 의해 취소되었으므로 갑이 건축한 숙박시설에 대한 사용 승인의 효력이 발생하였겠군. 자, 이거는 뭐죠? 건축 허가에 대한 부관이지 사용 승인에 대한 부관이 아니죠.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관이 취소됐으니까 부관 효력은 없어졌고 그 행정행위의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 효력은 존재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 승인에 대한 부관이 아니고 이건 뭐에 대한 부관이라고? 건축 허가에 대한 부관이니까 여기 보면 상현 승인의 효력 이 부분이 잘못된 거죠. 5번. 행정청이 소송 중 건축 허가의 효력을 스스로 소멸시켰다면 법원이 보기의 부관을 취소하기 이전이라도 갑의 담장 설치 의무가 사라졌겠군. 자, 건축 허가의 효력을 스스로 소멸시켰다면, 즉 다시 말하면 이거 없애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은 설치 의무를 안 하고 앞에 것만 하면은 허가가 나와야 되겠죠.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그 건축 허가의 효력이 아니고 담장이 없어도 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돼? 5번 이해돼? 그러니까 주된 행정행위가 건축 허가 플러스 부관이 담장. 그러면 이거 자체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기존에 있었던 요거만 남았을 거라고. 다시. 이게 붙은 게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이거에 해당되면 이 사람은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이해됐죠? 자, 이게 그냥 수학 비슷하게 법지문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법지문이 나오면 수특에서도 시간을 갖고 좀 정밀하게 읽어야지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유사한 정도의 그 조건, 풀어가는 방법대로 나오거든요. 경제학은 그래프를 풀어가는 방법으로 나오고, 법은 새로운 용어 정리하고, 1설, 2설, 3설, 그 설의 차이, 견해의 차이, 요걸 찾는 게 되게 좋아서, 법지문을 가지고 비문학 지문을 만드는 게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견해 차이를 서로 물어보면은 A 입장에서는 B 입장에서 C 입장에서는 내 판례 입장에서는 요거 나와버리면은 수학처럼 대입해서 풀 수 있습니다. 쉬었다 갈게요. 행정행위와 부관의 법적 쟁점. 행정행위와 부관의 법적 쟁점. 1. 행정행위. 행정행위는 실무상 개념이 아니라
학문상, 강학상의 개념이다. 강학상은 강의할 때란 말이야. 행정행위의 개념에도 최강의 개념설, 광의 개념설, 협의 개념설, 최협의 개념설이 대립하고 통설은 최협의 개념설이다. 최협의 개념설이라는 것은 가장 좁게 해석한다는 거죠. 협의. 최광의 개념설. 넓은 의미의 개념은 최강의 개념은 행정청이 행하는 모든 작용이다. 광의 개념은 행정청에 의한 공법 행위이다. 협의 개념은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 행위이다. 최협의의 개념이란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진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 행위인 공법 행위이다. 아까 그 본문에서는 시험 문제에서 단독 행위를 뭐라고 썼었죠? 일방적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 단독 행위를 뭐라고 썼냐면 일방적 의사표시라고 썼어요. 행정행위는 공공의 이익 또는 공공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권리난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행정행위는 행정법의 핵심 개념 중 하나로 그 법적 성격과 종류, 효력 및 취소 절차 등이 법학에서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행정행위의 법적 성격. 행정행위의 법적 성격. 행정행위는 법률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자, 법률에 기초를 두고 있다. 법 없이는 행정행위를 할 수 없다. 행정기관의 권한 행사와 관련된다. 이는 행정기관이 법률이 부여한 권한 내에서 법률적 효과를 명시적으로 발생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취하는 행위이다. 법률적 효과를 명시적으로 발생시키기 위해 법률이 부여한 권한 내에서 행정행위의 주된 특성은 일방적 동그라미, 일방적이며 구속력 동그라미, 구속력이 있는 법률 행위라는 점이다. 즉, 행정기관의 의사표시에 의해 단독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단체는 그 결정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해서 나옵니다. 행정행위의 종류, 행정행위의 종류. 통설에 따르면 행정행위는 그 내용에 따라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법률행위는 항상 의사표시를 요소로 합니다. 의사표시 이외의 인식, 판단과 같은 단순한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구별된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명령적 행정행위. 명령적 행정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자기 부작, 콤마 해주고, 부작위, 콤마, 급부, 콤마, 수인 등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의무를 해제하는. 이거를 하시오.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해제. 하시오. 부과. 그렇죠? 이에 관한 대표적인 예시로는 하명, 허가, 면제와 예외적 승인이 있다. 면제 같은 경우는 해제해 주는 거죠. 형성적 행정행위. 형성적 행정행위. 형성적 행정행위는 상대방에게 새로운 권리, 권리 능력, 행위 능력, 기타 포괄적 법률 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이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예시로는 특허, 인가, 공법상 대리가 있다. 형성이라는 건요, 새로 만들어준다는 말이에요. 특허를 새로 만들어준 거죠. 준법률적 행정행위. 2.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이에 관한 대표적인 예시로는 확인, 공증, 통지, 수리가 있다. 우리가 확인했음, 공증했음 이런 거죠. 행정행위의 효력. 3.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효력은 그것이 발동된 순간부터 발생하며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
행정행위의 법적 효력은 해당 행위가 법률에 부합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만 인정된다.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절차에 의한 행정행위는 무효이거나 취소될 수 있다. 행정행위의 취소. 3. 행정행위의 취소. 행정행위가 불법적이거나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행정행위의 취소는 해당 행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법률적 효과가 소급하여 제거된다. 이때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은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과 행정행위 개념의 동일성 여부에 관해 학설이 대립한다. 5번. 5. 쟁송법상 처분 개념과 동일성 여부. 논점.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또한 같이 정의하고 있다. 즉, 처분 개념은 쟁송 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개념이어서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법학 과제이다. 이러한 처분의 개념이 행정행위와 동일한지에 관해 학설 대립은 다음과 같다. 자, 쟁송법상은 좀 넘어가시고요. 부관 넘어가겠습니다. 부관. 법률 행위에 있어서 부관은 법률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을 특정한 사실이나 사건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 기한, 부담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관은 법률 행위의 효력을 조절하며 법률 행위 당사자들이 그들의 의사에 따라 법률 효과의 발생을 조건화하거나 제한하는 데 사용된다. 부관은 법률 행위의 자유로운 구성을 가능하게 하며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본문에는 이거를 뭐라고 썼는지 기억나세요? 본문에서 아까 그 모의고사에서는 탄력적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게 장점이죠. 단점은 뭐였죠?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아까 산모에서는 나왔었죠. 조건. 1. 조건. 조건은 법률 행위의 효력이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에 의존하게 되는 부관을 말한다. 불확실한 사건이 핵심입니다. 조건은 긍정적 조건과 부정적 조건으로 구분될 수 있다. 긍정적 조건은 무슨 조건이라고 그랬어 아까? 정지 조건. 부정적 조건은 뭐라고 했죠? 해제 조건. 긍정적 조건 하에서는 해당 사건의 발생 시 법률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며 부정적 조건 하에서는 해당 사건의 발생 시 법률 행위의 효력이 소멸한다. 자, 정지 조건 이에 대학에 합격하면 100만 원 주겠다. 그쵸? 해지 조건은 뭐죠? (20세가) 되면 용돈을 그만 주겠다. 그쵸? 20세가 되면 용돈을 주겠다는 뭐죠? 정지 조건. 주던 용돈을 20세가 되면 끊겠다? 뭐죠? 해제 조건. 근데 20세가 되는 거는 조건 아니겠죠? 기한이겠네, 기한. 20세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대학에 합격을 하면 용돈을 그만 주겠다. 이제 네가 벌어라. 대학에 합격을 하면 용돈을 주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조건의 성취는 법률 행위에 의해 의도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거나 종료시키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기한? 기한. 기한은 법률 행위의 효력이 특정한 시점이나 기간에 의해 발생하거나 소멸하게 되는 부관을 말한다. 자, 특정한 시점에 발생하는 건 뭐라고 했죠? 시기. 소멸하는 건 종기라고 했었죠. 기한은 시작기간 기한과 종료기한으로 나뉘며 시작기한은 법률 행위의 효력이 시작되는 시점을, 종료기한은 법률 행위의 효력이 종료되는 시점을 지정한다. 기한의 설정은 법률 행위의 효력을 시간적으로 조절하며 당사자에게 법률 효과의 발생 또는 종료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 부담. 3. 부담. 부담은 법률 행위에 의해 이익을 받는 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지우는 부관을 말한다. 예를 들어 증여에서의 부담은 수증자가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하는 의무를 지우며 이 의무의 이행 여부가 증여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담의 설정은 이익의 수령을 조건화하며 수령자에게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한다. 너한테 5천만 원을 주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와서 청소를 하여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청소를 안 하면 도로 받아올 수가 있겠죠. 각 부관의 구분. 각 부관의 구분. 조건은 법률 행위의 효과의 발생, 소멸의 장래 발생, 불확실한 사건에 의존시키는 반면 기한은 장래 발생, 확실한 사건에 의존시킨다는 점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다. 사망을 하면 뭘 주겠다는 기한이에요? 조건이야? 어차피 사람은 죽으니까 기한이죠.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만 조건과 부담은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엔 행정법 관계의 조속 확정 측면에도 부합하고 국민에게도 덜 침입적인 부담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부담이 조건에 비해 덜 침입적인 이유 중 하나는 부담은 독립 취소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아래서 살펴보기로 한다. 부관의 설정은 법률 행위의 당사자들이 그들의 의사에 따라 법률 행위의 효력을 미래의 특정 사건이나 시점에 의존하게 하여 법률 효과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조건, 기한, 부담은 법률 행위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와 목적을 가질 수 있으며 법률 행위의 효력을 보다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이러한 부관은 법률 관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증진시키며 법률 행위의 구성에 있어서 필요한 유연성을 제공한다.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3.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행정법에서 재량행위와 기속행위는 행정기관의 결정 방식과 법률적 구속력의 차이를 기반으로 하는 두 가지 주요 법률 행위 유형이다. 이 두 유형의 행위는 행정기관이 법률 규정에 따라 행하는 결정의 성격을 나타내며 행정기관의 권한 행사 방식과 법률적 제약 사이의 관계를 반영한다. 기속행위. 기속행위는 행정기관이 법률이나 법률적 규정에 의해 그 행위의 내용과 방향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을 때 이루어지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밑줄. 기속행위의 경우 법률은 행정기관의 특정한 사실 상태가 존재할 때 반드시 취해야 할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행위에서 행정기관은 어떠한 재량권도 갖고 있지 않다.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가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법률이 정해진 바에 따라 행위를 결정해야 된다. 예를 들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면허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해당 조건이 충족되면 행정기관은 면허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달성되면 무조건 해줘야 된다. 재량행위.
재량행위는 행정기관이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여러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러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위. 재량행위는 법률이 행정기관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며 이 재량의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은 최선의 판단을 내려야 한다. 범위 내에서. 재량행위에서 행정기관은 법률이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해당 사안의 특수성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린다. 예를 들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 행사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비교.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3.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비교.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주요 차이점은 행정기관의 결정에 있어 법률에 의한 구속력의 정도에 있다. 기속행위는 법률에 의해 행정기관의 결정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반면 밑줄. 재량행위는 재량행위는 행정기관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재량행위는 재량권이 있고 기속행위는 재량권이 없다. 이러한 차이는 행정기관의 결정이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중요한 법률적 함의를 지닌다.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주로 재량권의 남용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법률이 정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백히 부당한 결정을 한 경우에 한정된다. 재량권을 남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기속행위는 반면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해당 행위가 법률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 법률이 하라는 대로 했냐 안 했냐. 결론적으로 재량행위와 기속행위는 행정법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행정기관의 법률적 권한과 의무의 범위를 규정하며 행정행위의 법적 특성과 사법적 통제의 기준을 제공한다. 자, 부관의 허용성. 4. 부관의 허용성. 종래견해와 판례는 부관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재량행위에만 붙일 수 있다고 보았다. 자, 부관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재량행위만 붙일 수 있다. 기속행위에는 부관이 어때요? 못 붙인다라고 얘기한 거죠. 대법원은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의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없는 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건이나 기한 부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자,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사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가령이란 말이에요, 가령. 가령. 자, 말 이상했지. 가사. 가령. 만일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다만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엔 기속행위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근거가 있는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그러니까 법령상 근거가 있다는 거는 기속행위인데 그 법령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엔 붙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도 확인공증과 같이 기한이라는 부관을 붙일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으며 기속행위의 경우에도 법적 근거가 있으면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알겠죠? 기속행위에도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예컨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2항은 기속행위에 대한 부관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기속행위의 경우에도 법정 요건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법률 요건 충족적 부관은 허용된다. 결론적으로 부관은 법적 근거가 있다면 행정행위의 종류에 상관없이 붙일 수 있다. 핵심입니다. 부관은 법적 근거가 있다면 재량행위에도 붙일 수가 있고 기속행위에도 붙일 수가 있다. 다만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엔 재량행위에는 붙일 수 있으나 기속행위엔 붙일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자, 이렇게 아까 재량행위, 기속행위 보고 부관 내용 나왔을 때 이렇게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면
다음에 재량행위나 기속행위나 부관이란 문제가 나왔을 때 독해가 될 가능성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또한 기속행위의 경우에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법률 요건 충족적 부과는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요거 갖고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겠네요. 도대체 법률 요건적 충족 부과는 뭐고, 뭐는 뭐고, 재량적 기속행위는 뭐고. 자, 독립부관의 취소 가능성. 요거가 요번에 그 3월 모의고사에서 핵심이었죠? 그래서 5. 독립된 부관의 취소 가능성. 1. 문제점.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 취소 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처분에 대하여만 취소 소송이 가능한데 부관의 경우 독립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부관만 이유한 경우에 학설. 1. 부담만 독립하여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견해. 이 견해는 부담만이 독립한 처분 또는 행정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부관 중 부담에 한하여 독립 취소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본다. 2번. 2. 모든 부관을 독립하여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견해. 부담만 된다는 경우도 있고 다 할 수 있다. 이 견해는 모든 부관을 독립하여 쟁송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3. 분리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 이 견해는 부관의 종류 또는 처분의 개념과 별개로 부관이 분리 가능하다면 이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쟁송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본질적인 내용이냐, 내용이 아니냐. 본질적인 내용이 아닌 거는 분리 가능한 거고, 본질적인 거는 분리가 안 되는 거죠. 판례. 판례는 부담을 제외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어업 면허 처분 중 그 면허 유효 기간 만에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이 될 수 없다. 검토. 생각건대 처분을 중심으로 한 행정소송법의 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는 점과 모든 부관에 대한 쟁송을 허용할 경우 소의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부담만이 독립 쟁송 가능하다고 보는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 부담만 독립 쟁송 가능하고 나머지 기한이나 조건은 쟁송 가능하지 않고 다 통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부담만 하는 건 가능하다. 여기까지 했고